안녕하십니까, 정성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연세대학교 2023 수리논술 문제 3번, 4번 저번 강의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 자연수 n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홀수 m 값의 합을 fn이라 하자. 등차 수열 a는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 1이다. 나 1. 시그마 k는 1에서 m까지 ak는 n이다. 자, 우리는 이 나 1에서 자, 이 시그마를 자, 이렇게 합으로 바꾸고, 자, 이것이 n이다라고 일반화 시킬 수 있죠. 자, 이것은 일반화 시킨 겁니다. 자, 이때 보시면 m은 자, a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m은 a에 따라 달라질 수, 그 다음에 자, 여기 m은 a에 따라 이렇게 다른 값을 보인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합니다. 다음, 자연수 n과 홀수 m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의 첫째 항이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gnm이라 할 때, 좀 복잡하죠. 자, 자연수 n과 홀수입니다. m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의 첫째 항이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라 했습니다. 첫째 항이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gnm. 자,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는 나 1과는 달리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가는 등차 수열 a에는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는 1이다. 그리고 나 2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는 이렇게 부등식 자연수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자, 문제 3-1. 라지 n을 m으로 나눈 나머지가 r일 때 gnm을 nmr을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했고, 문제 3-2는 a는 1부터 200까지 fn의 값을 구하시오. 이 fn이라는 거는 문제 초반에 모든 홀수 m 값의 합이 fn이죠. 그 fn들의 또다시의 200가지의 합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 2에서 자, 이것이 이렇게 부등식 이 n이 됨을 표현해 주고 있고, 자, 이 식은 자, 바로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아까 초반에 이렇게 여기에서 가져온 거죠. 자, 다시 한번 2n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n을 자, 표현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그러한 a의 개수가 gnm이
m이다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m으로 나누게 되면 해서 a는 작거나 같다. 다시 m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로 나누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이 말뜻은 여기서 자, m이 예를 들어서 m이 10이다 라고 하면, 즉 10개다, m이 10개다, 10개까지 더한다 라고 한다면 m이 10이면 여기서 아까 a도 영향을 받는다 했죠. a도 10개란 얘기.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뜻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는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n이, 자연수 n이, 자, 문제 1에서 우리가 n을 m으로 나눈 나머지가 r일 때 nmr을 이용하여 나타내시오라 했으니, 자, 그 작업을 해 줄 겁니다. 우리가 나머지 정리 꼴로 n이 m 곱하기, 자, 몫이 q고 플러스 나머지 r일 때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이것을 m으로 나눠주고, 그렇다면 몫은 m분의 n-r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GNM이라는 것은 자연수의 개수인데요. 자, 이것을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냐? n분의 n-r 마이너스 2분의 m-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자연수죠.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떠올려 볼게요. 자, 요것이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자연수다. 자, 그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3-1을 자, 여기서 풀어봤고요. 자, 문제 3-2 그래서 자, 시그마 n이 1부터 200까지를 더해 나가는데 그 더하는 것 자체가 또 합들을 더하라는 얘기죠. fn. 요 합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제시문에서 에서의 그 m이 200까지로 바뀐 거죠. 이 m이 여기 m 자리였었는데,
그래서 그 200가지이니 우리가 수열의 합 1 더하기 2 더하기 m까지의 합은 합공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시그마 공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것이 20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부등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또 그 A의 개수인 GNM,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가우스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왜 그런 거냐면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우리가 그 A라는 것이 n분의 n 마이너스 2분의 n-1이었었죠, 아까.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 수는 자연수가 됩니다. 자, m이 홀수니까. 자, 이 수는 자연수가 돼서 떨어지는데, 자, 그것을 이 n분의 n에서 뺍니다. 그런데 이 n분의 n은 자연수가 꼭 된다는 보장이 없죠. 자, 따라서 자연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 A의 개수는 즉 그것을 우리는 GNM이라고 하는데, 그 GNM이 부등식으로 하자면 m분의 n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왜냐면 이걸 빼주니까, 자연수를 뺄 테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크지 않은 자연수,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n분의 n보다 크지 않은 자연수니까 우리가 가우스 기호를 이용해서 조금 계산을 단순하게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의도대로 표현된 건 아니지만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우스를 끌어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가우스 기호를 쓰고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m 곱하기 m 플러스 1이 400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홀수가 m이었죠. m이 홀수였죠. 그 m은, 자, 이것을 계산해 보면 40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m은 19까지입니다. 19까지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충분하죠. 그리고서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 m이 1부터일 때, m이 1일 때 우리가 이 계산식에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계산식에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m이 1일 때 a는
20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아까 했고, 이때 fn 요것이 200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m이 한 개면 이 a 자연수의 첫째 항이 될 수 있는, 우리가 a를 첫째 항이 될 수 있는 자연수 개수를 GNM이라 했을 때 그 첫째 항 a를 말하는 겁니다. m이 한 개면 그 첫째 항이 될 수 있는 a도 m이 한 개면 a가 그때 200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게 그 말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럼 홀수인 3 넣었을 때 여기다가 m에 3을 넣으면 그때 a는 65가 나옵니다. 그래서 6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되고, 그때 fn은 m이 3개니까 3종류의 쌍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a는 65고 그 65들이 3번 있는 거 요렇게, 그래서 3 곱하기 65다. 이렇게 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m이 5일 때, 자, a는 38이 나오고,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fn은 5 곱하기 38.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이 7일 때 a는 25고, 조금 생략해서 7 곱하기 25가 되겠고, 자, m이 9일 때 a는 9 곱하기 18개의 그러한 fn들이 나올 것이고, 자, m이 11일 때 a는 13이 나옵니다. 11 곱하기 13. m이 13일 때 a는 9. m이 15일 때 a는 6. m이 17일 때 a는 3. 마지막 m은 19까지 있다고 했죠. m이 19일 때 a가 1개입니다. 해서 전부 더해주는 겁니다. m이 1일 때부터 이렇게 이것들을 전부 더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 시그마 n이 1부터 200까지 fn도 합인데 그 합을 다시 합하면, 그러니까 첫항 a가 될 수 있는 조합들이 되는 거죠. 그 조합들의 쌍들 fn들을 다시 다 합하면
계산을 각자 해보시면 134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1에서 3-1에서는 자, 이러한 일반화된 꼴로 답을 낸 뒤에 자, 가우스 꼴을 생각한 거죠. 계산을 좀 빠르고 편리하게 하도록 가우스 꼴을 생각한 뒤에 홀수가 19개이니 전부 대입을 해서 그 가우스 꼴에다가 다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뿐이지 아주 난이도 있고 심오한 문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다음 문제 4-1을 시작하기 위해 문제 4번을 읽겠습니다. 세 점 O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각이등변 삼각형 OAB의 내부 및 둘레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선분을 그어 U 한 개의 다각형을 만듭니다. 양 끝점 중 적어도 한 개의 점이 삼각형 OAB의 내부에 있는 선분은 두 다각형의 변이 되고 두 끝점이 모두 삼각형 OAB의 둘레에 있는 선분은 오직 한 다각형의 변이 된다. 자, 보시죠. 다각형의 모든 변은 x축, y축, 직선 y는 x, 직선 y는 마이너스 x 중 하나와 평행이다. 자, x축 평행이죠. x축과 그 다음에 y축과 평행이죠. 그 다음에 직선 y는 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그 중 하나와 평행이다. y는 마이너스 x와 평행한 것이 이거고 y는 x와 평행한 것이 이거고 평행한 거. 자,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 다각형의 모든 내각의 크기는 180도보다 작다. 여기 180도보다 작죠? 내각의 크기는. 자, 이것도 180도 작고. 다각형의 변과 삼각형 OAB의 변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선분은 서로 수직이다. 자, 여기도 수직. 한 점에서 만날 때, 오직 한 점이라고 했죠. 한 점에서 만날 때 수직이다 했죠. 수직. 자, 이렇게 다각형 꼭지점이 삼각형 OAB의 내부에 있을 때 이 꼭지점은 서로 다른 세 선분의 끝점이고, 자, 바로 여기죠. 서로 다른 세 선분의 끝점이죠. 끝점이고 세 선분 중 두 개는 좌표축과 평행하다. 자, 평행하죠. 그 다음에 평행하죠. 좌표축과. 자, 다 읽었습니다. 자, 문제 4-2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와 같이 다각형의 꼭지점 V가 자, 이게 보이시죠? 꼭지점 V 자세히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지점 V가 삼각형 OAB의 내부에 있을 때 점 V에서 점 V와 선분으로 연결된 세 점으로 향하는 벡터와 방향이 같은 세 개의 벡터 U1, U2, U3가 있다. 자, 이거 보이시나요? 방향이 같죠? 가능한 모든 세 개의 벡터에 대하여 U1 더하기 U2 더하기 U3는 0벡터임을 보이시오. 단 세 개의 벡터 U1, U2,
U3의 성분은 마이너스 1, 0, 1이다라 했습니다. 자, 우선 4-1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V에서 선분으로 연결된 세 벡터 X축, Y축 평행함으로 자, 이렇게 원인을 정확하게 써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다음에 네 가지 경우만 가능하다라는 말을 간단히 정리해 주신 다음에 실제로 그림을 그려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0,1이죠. 1,0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 벡터와 한 가지, 또 하나, 이걸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오는 것이 하나 있죠. 그럼 마이너스 1,0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이쪽으로 가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요렇게 두 번째 경우가 있고, 자, 세 번째,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립니다. 자, 그럼 요거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1,0으로 가는 것이 있지만, 요번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0, 마이너스 1이고, 자, 이번에는 y는 x 방향이죠. y는 x 방향이니까 1,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세 번째 경우가 있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1,1, y는 마이너스 x 방향이죠. 그리고 내려가는 것이 있고, 1,0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걸 그려 보여주시고, 자, 따라서 U1, U2, U3 세 벡터의 합이 0벡터이다 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합이 0이죠. 합이 0입니다. 전부 그렇죠. 해서 답을 첫 번째는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1을 끝냈고요. 다음 4-2 들어가겠습니다. 자, 4-1을 읽어보면 다각형의 꼭지점 P가 삼각형 OAB의 둘레에 있고, 자, 이번에는 P가 OAB의 둘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 P와 선분으로 연결된 점 Q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P가 있고, 또 여기에 OAB 둘레에 P가 있으니까 요게 P죠. 자, 잘못 그렸습니다. 자, 여기가 P고, 다음에
자, P와 선분으로 연결된 점 Q가 연결되는 Q가 삼각형 내부에 있습니다. 여기가 Q가 되겠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을 때 벡터 QP와 방향이 같은 벡터 U를 점 P에 대한 경계 벡터라 하자.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경계 벡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든 경계 벡터의 합이 0벡터임을 보이시오. 자, 4-2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모든 경계 벡터 합이 0벡터라고 확인이 되었죠. 4-1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삼각형 OAB 내부에 경계 벡터들만 보면 말하자면 그림으로 그리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가 P고 여기가 Q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벡터, 이쪽으로 가는 벡터, 즉 자, 이 관계가 바로 서로 역벡터죠. 그래서 합이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0벡터가 된다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셔도 되고, 자, 따라서 그 각 꼭지점들로 연결된 모든 경계 벡터 합은 0벡터다 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3. 자, 4-3을 한번 읽어보면, 자, 선분 OA, 선분 OB, 선분 AB와 같이 만나는 다각형의 개수가 모두 같음을 보이시오. 같음을 보이시오. 자, 예를 들어 그림에서 선분 OA, 그러니까 선분 OA라는 거, 선분 OA, 선분 OB, 선분 AB, 이렇게 세 선분과 각각 만나는 다각형의 개수는 모두 5이다. 자, 여기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분, 자, 성분이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쪽으로 가는 거. 자, 지금 여기 A, B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는 벡터들은 전부 1,1로 가는, 즉
1,1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AB의 선분이 그 선분 위에 점들이 이런 점들이 L개가 있다고 하면 L개가 있다고 하면 그때의 성분은 L, L이죠. 자,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은 A, B에 연결된 선분이 L개면 그때 성분은 L, L이다. 이렇게 써주시고 또한 OB 선분이 OB의 선분이 M개 또 연결되면 선분이 N개 연결되면 성분은 마이너스 M, 0이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이렇게 여기일 때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M, 0이 되겠습니다. 또한 선분 OA에 N개가 연결되면 선분이 N개가 연결되면 성분은 0, 마이너스 n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x축에 있는 a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꼴이니까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벡터가. 그래서 마이너스 n, 0, 마이너스 n으로 이고 자, 이때 그 합은 전부 더하면 L-M L-n이 되겠죠. 즉 자, 모든 경계 벡터의 합이 0벡터이므로 자, L-M L-n이 이렇게 0벡터다. 따라서 즉 이 말은 L이 M과 N과 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최종 따라서 OA, OB, AB와 선분 AB와 만나는 다각형 개수는 모두 같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 2023 수리논술 문제 3번, 4번을 풀어드렸고,
저번 강의에 의해서 문제 1, 2까지 해서 모든 문항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